근데 여기서도 또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한 포인트 또 배울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자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 시작을 하고 그죠. 이분이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네.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일이 힘들어진다고.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러너가 소개하는 북토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 고! 자, 오늘은 제가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좀 6개월 정도 진행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해서 이 괜히 제 이제 또 채널에 그 뭔가 알고리즘이 잘못 꼬여가지고 굉장히 산으로 갈 수 있는 이 위험한 컨텐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 하면 모닝런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 좀 책을 또 요즘에 사랑하고 달리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러너들을 위한 좀 철학,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항상 깊게 생각하고 제 인생에서도 어떤 제가 책을 보면서 달리면서 얻었던 에너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러너들을 위한 북토크 요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조금 특별한 또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제부터 북토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오디오가 주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달리면서 조금 더 깨끗한 오디오로 내 가치관과 또 내 달리면서의 생각 정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사색을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완전히 낭만이 좀 잘 될 수 있게 또 오늘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토크인데 오늘의 책을 또 설명해 주실 거고 오늘의 책에 대해서 배울 내용도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 책을 읽었을 때 또 한 줄 평 설명해 줄 건데 오늘 그러면 우리의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거든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영, 니카시오, 백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약간 니카시오 선생님이라고. 네네네. 니카시오. 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어렸을 때는 뭐 인디밴드 뭐 보컬이기도 했었고 지금은 뭐 선주교에서 가수 그래서 김기영 니카시오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대 종교적인 채널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그럼 이분의 네. 그냥 그 포트폴리오가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현기 씨를 어떻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같이 이런 채널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을 것 같고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라디오를 진행. 네, 라디오 네. 맞아요. 제가 라디오도 하고 얼마 네, 전에도 또 광주 CPPC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 노래와 책과 여러 가지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화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어떤 책을 좀 다뤄보면 좋을까라는 고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오늘의 책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네. 책 제목을 보시면 정주영처럼 생각하고 정주영처럼 행동하라입니다. 정주영처럼 생각하고 정주영처럼 행동하라. 네. 정주영을 좀 타겟했던 이유가 어떤 좀 미라클 모닝 달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렇죠. 미라클 모닝 또 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 중에 참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덕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분의 뭐 일대기 같은 책이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정주영이라는 이름까지 되었는지. 그러니까 현대를 만든. 네, 예, 정말 이분을 저희가 현대사를 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현대의 그쵸. 그 정주영 회장이라는 이름을 절대 뺄 수가 없어. 없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이 거의 저희 국가와 나라를 엄청난 발전을 시켰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인정을 안 할 수가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죠. 책을 보면 더 안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이거는 예.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이분은 항상 그냥 뭔가 스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요즘 이재용 이분하고 또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과 달랐어요. 결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올림픽도 같이 열었고 북한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다 새로운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됐고 뉴스에 항상 나왔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제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누군가가 야
그건 안 돼. 음. 그건 못 해. 이랬을 때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그쵸. 정주영 하면 떠오르는 굉장한 명언이 있잖아요. 조선소를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다고 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배를 이제 만드는 거를 처음 이제 맞죠. 얘가 하겠다고 했을 때 네. 모든 사람이 말렸잖아요. 맞아요. 이거 절대 안 돼. 맞아요. 절대 안 돼 했는데 이 정주영 고트님께서는 배 위에 그냥 건물 빌딩 하나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평소에 짓던 건물 맞아요. 물 위에 진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랬던 맞아요. 선생님 고트 선생님께서 또 이 책에 대해 우리가 이제 토파보는 시간 그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이제 책을 좀 이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분의 첫 번째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무모하라고. 무모한. 용감해라. 네. 그러니까 용감과 무모함이 일단 첫 번째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분이 강원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어릴 때부터 무모했던 거는 가출을 3번이나 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냥 보통 뭐 비행 청소년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게 나한테는 농부로 끝난다지 않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농부란 옷이 자기한테 안 맞다고 안 맞는 거죠. 생각했구나. 나는 너무 작아. 여기서만 이렇게 농사만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판단을 하고 계속 큰 곳으로 가야겠다. 서울로. 근데 왜 그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뭔가 본인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사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인데 네. 그것을 본인이 이 바운더리가 너무 작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람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아 맞아, 소학교를 다녔다고 했어. 그래서 그 읽은 책들을 보면서 항상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욕망이 어릴 때부터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 옛날에 보면 왕족들이 그쵸. 책을 보는 것들이 요즘에야 이제 흔하고 맞아요. 누구나 다 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맞아요.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책이었고 할자였기 때문에 음. 그걸 보는 것 또한 특권과 권력 같은 거였죠. 그것도 그랬고 이 사람은 원래는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음. 졸업이잖아요. 초졸. 근데도 이 사람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선기 씨랑 음, 책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냐면 결국 이 인생은 자기가 그냥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계속 그 견문을 넓히려면 새로운 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결국 책이에요. 그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가 아닌 내가 읽고 느끼고 뭐 1 더하기 2 뭐 영어 뭐 배우고 이런 거 말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책을 안 그러니까 읽은 사람들 중에 뭔가 마음에 이 뭐랄까 심지가 없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가치관이 정확하게 그쵸.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한계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책으로 해서 뭐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한번 내 삶에 접목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주영 선생님께서 그 농사꾼의 아들로서 이제 가출을 여러 번 하다가 네네네. 서울 상경을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됐나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인천에서 네. 인천 부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가출 네. 3번째에서. 네. 근데 그 후에 결국에는 중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 2차 6.25 네. 2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래서 엄청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선 더 이상 일을 못 하겠구나 싶어서 6.25 아닙니까? 6.25? 6.25였나요? 첫 번째. 그렇죠. 같은데? 6.25가 있어서 네. 무작정 서울로 그냥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서울에서 쌀가게에 가서 일했던 것까지 제가 기억나시나요? 알기로는 전쟁 전에 쌀가게를 그런가요? 해서 그게 2차 대전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전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좀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해보고요. 되는데 어쨌든 쌀가게에 네,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네. 진짜 누구보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맞아요. 계속해서 본인은 맞아요. 어쨌든 그 일을 한다라는 자체에 너무 조금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고 네. 심지어 이 주인장이 자기 아들보다 정주영을 더 믿고 신뢰를 해서 이분에게 쌀가게를 물려주셨어요. 와 그거 진짜 쉬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이게 약간 그 시대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금도 근데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작은 가게에서 그 아들보다도 더 아들 같은 사람이 내가 그 되게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좀 물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욕심이 또 잘 모르긴 하는데 그렇죠. 요즘 근데, 세대에서는. 근데 뭐 이게 저가 봤을 땐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드물 것 같고 예전에야 진짜 이게 뭐 장인 정신들이 많으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도 계속 대대로 연결시키고 뭐 쌀가게도 연결시켰지만 요즘은 약간 기업이 많이 바뀌고 항상 업종을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자식들이 아빠가 했던 거 갈아엎고 자기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정주영은 그 당시에는 그 쌀가게 주인한테 엄청 신뢰를 받아서 쌀가게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 2차 대전이 있었어요. 아 그때 2차 대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못하게 돼서 이제 쌀가게를 접고 그 후에 자동차 수리 하는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됐죠. 왜 인수를 하겠어? 그러니까 원래 쌀가게에서 자동차 전혀 연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쌀가게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쌀가게를 못 하게 되고 결국 식구들을 끌고 다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상 계속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들은 거야. 여기에 요즘에 주차 녹화 시작하니까 합니다. 자 이제부터 더 집중 있게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자동차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 이게 자동차 수리가 서울에서 엄청 잘 된다는 거를 벌써 캐치한 거죠, 이 정주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모함, 항상 무모하라는 게 아무 관련이 없는 분야를 도전하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가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껐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좀 그때부터 잘 읽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실 마차가 더 많았던 그쵸. 시절이고 그쵸. 자동차는 별로 없었지만 자동차를 어쨌든 서울 시내에 굴러다니는 걸 보게 그쵸. 되면서 그쵸. 이거를 내가 수리를 맡아서 하면 이게 좀 잘 될 것이다. 그치. 그거를 미리 좀 캐치를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회사를 일단은 만들어서 서울에다가 을지로 아마 그쪽에다가 을지로에다가 이 사람이 그 자동차 정비소를 아마 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을지로 바로 옆인데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예전에는 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로가 이 종로 바닥이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번창하는 그런 서울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메인 스트릿이었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최고의 이제 어떤 사업가들의 그쵸. 탄생 일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인가요? 그리고 뭐 예전에 막 이렇게 강남은 압구정 반포는 데는 모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가장 잘 이렇게 번창하고 발전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동차 정비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정비를 그래서 그걸 캐치하고 이제 내가 이게 좀 될 것이다 해서 정비소를 차렸는데 이게 쌀가게 정리한 금액과 좀 원래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전평이 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좀 그 명성을 통해서 또 돈을 좀 빌려서 맞아요. 이제 자동차 샵을 차렸다는 걸로 알고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이게 뭐 아무나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워낙 성실하고 워낙 이게 근면 성실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용도가 너무 높았던 거지. 그래서 그냥 이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그때는 정말 이 정주영이라는 이름만 믿고 그 돈 있는 분이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남달랐던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배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인 것 같아. 태도. 그치. 일을 하는 태도. 내가 어떤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어떤 혼을 담아서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주인 마음 뭐. 그러면 정말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그냥 뭐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가 되면서 차를 이 사람이 또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에 빨리 수리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사람의 또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기본적인 사람들은 많은 이윤을 남기고 최대한 늦고 여유롭게 하려고 하는 약간 이상한 버릇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신이 그때부터 태어났나 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정신. 그렇죠. 현대에서 온 거네.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현대가 현대를 어. 앞으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대한 것 때문에 어. 현대로 지었대요. 아 그래요? 이 사람 오. 이름이 지은 이유가 현대 앞으로 현대 세상을 한번 다시 꿈꿔보자 해가지고 현대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 정비소를 태웠어요. 정주영이 다 태웠어. 근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다시 쫓아갔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말아 먹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돈 빌리러 간 거네. 빚도 못 갚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하게 나는 절대 돈을 안 갚을 사람은 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 분이 약간 사람 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주영 씨한테 다시 또 그 돈을 빌려줘서 다시 또 이거 가게 차려가지고 엄청 그 후부터는 잘 돼서 다 이자까지 갚았대잖아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건 맞아요. 정주영 씨가 이 빚을 안 무서워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자기는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은 실패라는 단어가 이 사람 인생의 사전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쉽지 않거든. 진짜. 이거는 나는 좀 배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놀라워요. 무모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옛날에 무한도전 아세요? 네. 그게 약간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개그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안 봐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마인드는 좀 아무나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한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쨌든 그렇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용을 얻어서 결국엔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뭐 다리도 건설. 우리나라 아마 가장 오래된 다리는 대부분 정주영 회장님이 만들었을걸요. 원래 그 한강 다리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강에 있는 우리 다리들 많잖아요. 네. 그 다리의 절반은 현대에서 맞아요, 그 맞아요. 당시에 또 다 맞아요. 작업했다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있어요. 성수대교도 이 현대에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자동차 수리공이었잖아요. 맞아. 자동차 수리해서 어떻게 현대건설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한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래 카페에서 일하시고 못해요. 노래하시고 하는데 갑자기 저는 저희 집 좀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진짜 나는 못해. 그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도 되게 희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조금 겁도 없는 것 같고 용기라기보다는 약간 무모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좀 도박사 같은. 그러니까. 느낌? 배팅을 나는 무조건 내가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배팅을 다 계속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아 확실히.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던지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더라고요. 항상 하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누구를 사람을 끌어야 되나, 뭐 어딜 가야 되나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저희가 아마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서도 또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한 포인트 또 배울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자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 시작을 하고 그죠. 이분이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일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명언을 또 남겼거든요. 되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인정해요. 저도요. 뭘 할 때 계산을 하면 절대 시작을 못 해요. 그냥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되는 거지.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뭐 돈도 부족하고 뭐 시간이 안 맞고 뭐 어쩌고 나는 뭐 피곤하고 이러면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기 씨가 달리기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만나면
항상 피곤해 있고 항상 일이 많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 때마다 달리기 하세요. 피곤을 잊는 데는 달리기가 짱이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그 이야기를.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근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요? 아직도 달리기를 안 했어. 2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년을. 그래서 결국 함께 하게 된 게 달리기 북토크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 헬스장 끊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헬스장을 끊었는데. 그래도 러닝머신이라도 한번. 예.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댐이라도 다리를 이제 짓는 건설 회사까지 건설 회사까지 왔어요.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디테일한 것까지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어쨌든 건설 회사까지 왔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에 갑자기 또 뭐지? 그 베트남 아 전쟁이 네, 일어났어. 일어났어. 예, 예, 예. 근데 그 전쟁에서 예. 미군들을 예. 막사 뭐 집 예, 같은 거를 줘야 되는 또 일이 생긴 거예요. 예, 예, 예. 자기가 한다 그랬어. 또 대단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탄밖에 할 게 없어. 이건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왜 갑자기 또 그걸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전쟁통에서 그걸 다 만들었어. 와 진짜 미친 사람이야. 솔직히 미친 말하면.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진짜 그 미친 마인드를 사람이야. 너무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요. 네, 그 용기를 배우고 싶다. 진짜 이거는 네. 근데 아까 나는 선기 씨한테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비슷해요. 네, 맞지. 그러니까 이게 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네. 뭘 할 때마다 저걸 왜 하지? 아니,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주영처럼 생각하고 정주영처럼 행동하라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책을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뭔가 내가 정주영의 한생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이 용감함이 좀 부족한 거지 사실 좀 요 성향은 비슷해요. 요 형태로 좀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근데 저는 좀 더 많이 그 실패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주영 그렇지.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한 가지 포인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쵸. 책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패를 해도 배운다. 네,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저는 실패가 되게 좀 하면 너무 쓰라리니까 잠깐 주춤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 이번 포인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선기 씨가 T였나? 네, 제 ENTP. TP예요? 네. 그럼 나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전 J다 보니까 어. TJ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항상 시니컬하고 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먼저 계산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걸 했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항상 단계를 만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를 공부를 해. 배웠어. 그러면 이거 배웠는데 못 써먹으면 뭐 하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획이 항상 있는 거야. 바리스타를 배웠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바닥까지 바닥까지 생각을 해요. C플랜, B플랜 그게 다 있구나. 맞아, 가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서 뭐 성계 씨가 나한테 뭘 할까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다가 안 되면 뭐 마지막에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안 되면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정주영처럼 생각하라랑 좀 마인드는 비슷하지만 제가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결해내는 능력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제 저는 시도에 대한 부분은 좀 뭔가 마인드 회장님과 제가 이제 좀 동일선상이지 맞아요. 않나 생각을 비슷한 건 하는데 있어. 저는 재밌을 것 같으면 그냥 해요. 그냥 D가 없어. 그리고 부럽다. 그리고 딱 하나 생각해요. 뭐요? 그 이제 아까 B 플랜, C 플랜 있었잖아요. 그 맨 마지막 플랜. 내가 이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그거 감당이 되나? 그래도 내가 뭐 이제 뭐 잃을 게 없잖아. 그럼 고. 네.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이렇게 시간 투자 많이 하는데 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또 생각을 해봐. 잘 안 돼도 내 인생에 기록이 남잖아. 이 청춘이 들어가는 거잖아. 좋다. 그럼 고. 약간 그런 배워야 식으로. 돼. 내가 배워야 돼. 내가 이한테 배워서 딱 그거 한 포인트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북토크도 예를 들면 달리기 채널인데 왜 갑자기 북토크를 그러니까.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알고리즘 꼬여서 더 조회수가 안 나올 텐데. 그래서 근데 깜짝 제가 딱 놀랐어.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달리기를 하니까 제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번아웃과 공황장애에서 정말 많이 벗어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사실 나는 이걸 좀 전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책을 더 많이 보고 듣고 하고 싶다. 왜냐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내가 더 읽게 되잖아요. 그치. 회장님들 이거 인터뷰도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와, 이번 대단하다 이 포인트 진짜.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띄워주는 그래 거지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결국 소양강 댐 만든 것도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소양강 댐 만들었죠.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그거를 건설. 미라클. 여러분 경부고속 아시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경부고속을 운전으로 아니면 관광버스로 안 가보신 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게 없으면 그냥 허리가 잘린 맞아. 거, 우리나라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또 어디까지 갔냐? 올림픽 유치했잖아요. 그거는 전 요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했잖아요. 네.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88. 정주영이랑 막 이렇게 전두환 그 옛날 대통령 어. 있잖아요. 막 그게 막 기억이 나. 어. 그래가지고 이야 저 사람은 맨날 옆에 맨날 서 있어요. 정주영 아저씨는. 아니 근데 맨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때 눈물이 좀 날 뻔했어요. 이 태도에 오. 대해서.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이랑 어쨌든 그런 걸 비딩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경쟁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걸 따낼 때 앉아 있었다. 절대 서서 좋아하는 흥분하지 않고. 예, 자기가 이제 맞아. 땄다라는 좋아하는 맞아.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막 축제 분위기를 안 내고 그냥 숙연한 마음으로 아 우리가 따냈구나 그냥 그 정도만 했다는데 그 했던 태도가 그쵸. 예, 이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네. 그쵸. 일본이 우리한테 졌는데 이거에서 지금 음. 못 받았는데 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냐. 맞아. 와, 근데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작은 나라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일을 일본이랑도 어차피 계속 그렇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협업해야 되는 관계다. 그치. 그들을 어. 건드려서 좋을 게 없고 네, 우리는 맞아. 같이 가야 된다. 네. 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진짜 큰 그릇이 아니면 그 순간적인 거를 계산하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갖고 있는 그냥 소양인 거예요. 애드립 같은 거지. 이 갖고 있는 소양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서 혼자 호들갑 떨면 안 된다는 거를 맞아. 알고 있는. 근데 적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 같아도 막 소리 지를 거야. 눈물 나도. 나고 막. 완전히 막 완전히다 막 이러고 막 완전히 미쳐, 완전히. 쎄쎄쎄쎄 막 이러고 난리 났겠지. 네, 그리고 우리 그 정의고 그때는 박정희가 그거였나요? 대통령 아니었죠. 그쵸. 88이면. 88은 전두환. 그러니까 뭐전 선생님 하면서 뭐, 오케이 막 이렇게 장난 아니었겠죠. 네, 의시될 수도 있고. 근데 와 그 책에 딱 축제는 우리끼리 하면 된다. 와, 그럼요. 그 한 문구가 대단한 사람. 내가 진짜 정말 갖고 싶은 태도. 음. 근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릇이 늙지 이렇게 크지 않다면 절대 그 포인트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그렇게, 없어요. 생각이 돌아가진 않을 것 그건 같아요. 계산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마지막까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올림픽 치르고 마지막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과 소원은 통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통일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남북한 통일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한국의 경제를 생각했더라고. 이게 통일되면 훨씬 더 좋은 경제가. 실크로드처럼 그러니까 계속 연결을 해서 러시아, 막 유럽까지 수출 이런 생각을 다 하고 통일을 생각한 거예요. 진짜 멀리 봤네. 대단한 사람. 그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주영 선생님이 어쨌든 고향에 이제 계시는 거기 이제 강원도도 절반으로 맞아요. 나눠져 있더만. 맞아요. 북한 강원도가 있고 맞아요. 그 대한민국 강원도가 있는데 거기 어쨌든 부모님 계시니까 그 소 한 마리 데리고 온 거를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서 소 501마리인가 맞아, 501마리 첫 번째 내가 갔을 때가 보냈을 때 왜 501마리냐 했을 때 그 한 마리가 여지를 남긴다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이 그냥 지르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냥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해도 되는데 책을 읽다 보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계산에 깔려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아까 말한 공부를 책이나 이 견문을 넓혔으면은 그 순간 이게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네,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다고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타고난 사람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에 이 기여를 했고 이런 현대라는 대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생각. 이게 너무 근데 우리 정주영 찬양 방송 같은 느낌이 좀 그건 드는데. 아니에요. 아니 워낙 많은 이재용 그 뭐지 이건희 회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대단하시죠. 다 대단하시고 다 멋진 분이시지만 이분은 이 역사에서 엄청난 뭔가를 했던 사람이야. 그냥 단순히 기업만 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이 사람이 모토가 이거잖아요. 수출해서 만들지 않고 국내에서 내수로 항상 모든 걸 만드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원래는 이제 그
이제 계속 그 받아서 기술 받아서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포니. 예. 조랑말. 만들기 시작한 게 그 포인트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멀리 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어렸을 때 호주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막 K-팝이 엄청 유명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소하게 뭐 K 드라마라던가 뭐 송혜교 뭐 이런 분들이 뭐 송승헌 막 이런 분들이 한참 뭐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좀 인기가 있긴 했지만 저는 호주에서 너무 놀란 건 거기에 이제 차들이 있잖아요.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국뽕이 엄청 올라오고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요즘에야 어딜 가든 현대, 기아, 뭐 삼성,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흔해 빠진 일이라 뭐 이렇게 심각하고 놀래지도 않지만 그 제가 어릴 때 막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와, 우리나라 차가 저렇게. 근데 좀 아쉬웠던 건 그 호주인들이 기아나 현대가 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일본 제품인지 알더라고. 그러니까 워낙 그 일본에 대한 자동차 하면 일본이 너무 만드는, 강력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수입한 건 다 일본 차라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중에는 알겠죠. 지금은 너무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했어. 저거 우리나라 거야. 저거 우리나라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발 어유 그럼요. 저는 우리나라 엄청 싸. 일본 친구들하고 엄청 악이고 막 토론했어요. 뭐 독도에도 토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가면 그렇게 애국자가 돼.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채널을 하기 전부터 벌써 애국을 하고 계세요. 애국에 나가면 그렇게 애국자가 돼.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다는 점. 그렇죠. 깊이 반성합니다. 뭐 현대 대기업 하면 그렇죠. 인식이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죠. 리그 같은 건데 그렇죠. 이 책에서는 어쨌든 보면서 느낀 점이 그들이 잘 됨으로 해서 수많은 직업이 생기고 그렇죠. 어쨌든 그들의 뭔가 뭐 안 좋은 면도 많겠죠. 그쵸. 여기 안 좋은 면 안 나와서 없죠, 모르겠지만 아유, 사람이니까 안 좋은 게 있겠지. 그리고 또 물론 그 기업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이 컨텐츠를 특히 제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면까지 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여기서 말씀을 요 포인트쯤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그때 이제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진짜 심하게 왔을 때 진짜 제 모든 삶을 다 바꿔낸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 되거나 조금이라도 그 성공한 사람이거나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거 단점 안 보고 무조건 그 장점 포인트만 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흡수력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안 보면 돼요. 그냥 내가 갖고 갈 것만 보면 돼요. 갖고 갈 거. 그렇지. 그래서 그 포인트로 좀 이 컨텐츠 컨셉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한마디 해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성기 씨는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 인디밴드를 하다가 해체를 하고 필리핀에서 거주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무모하리만큼 필리핀이라는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오죽하면 저한테 너 총 맞아 죽을 리 있냐. 절대 필리핀은 안 된다. 원래 어렸을 때 있었던 호주를 차라리 가라 그랬는데 그냥 제가 무모하게 갔어요. 모진 정말 별의별 해프닝이 많았고 힘들고 막 저도 막 우울증 비슷한 것도 있었고 뭐 잠도 지금도 못 자지만 뭐 잠 못 자고 했지만 그때의 그런 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늦은 나이에 맨날 음악만 하고 노래만 하던 애가 이렇게 바리스타 같은 것도 배워보고 이렇게 또 평화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노래도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 라디오 또 라디오에도 하고 막 지방에도 가서 또 막 행사도 하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정주영님 같은 이런 분처럼 뭔가를 계속 해야지만 발생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진짜 여기서도 책에서 또 배운 점은 그거잖아요.
그 시도를 안 하면 그냥 0%. 안 돼. 0%. 근데 뭐래도. 시도하면 적어도 40%는 내가 성공할 할 확률이 생기는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실패할 확률인데 맞아요. 그러면 그 실패할 확률을 하면서 메꿔가는 그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이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 하는 이만 보단 낫다. 시작한 해보는 게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달리기를 하든 지금 또 어떤 또 일을 또 하든 간에 당연히 뭐 부딪히고 힘들고 막 괴롭죠. 근데 약간의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롭게 자기를 정비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주영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또 그 배운 거 읽으면서 또 좀 와닿았던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새벽 포인트였어요. 새벽 3시에 3시 반. 3시 반 무조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미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때 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한번 하고 맞아요. 무조건 부러뜨려야 될 하다. 내가 맞아요. 이거 하나는 해야 될 거 하나는 항상 그때 시뮬레이션 하고 이제 출근길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출근하기 전에 항상 테니스를 쳤대요. 네, 운동하고 운동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출근을 7시 반에 해서 네,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외국에 있는 아들 정몽준님 네, 뭐 네. 그런 분들한테 연락 받고 너무 유명한 사람들. 다 받고 연락 받고 뭐 일해야 될 것도 정리하시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선기 씨나 이런 정주영 회장님처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 자기만의 어떤 신체 바이오 리듬이나 자기만의 체력에 맞춰서 항상 시간을 타이트하게 계획적으로 짜서 일을 하거나 생활을 살다 보면 그게 자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삶이고 그 삶이 그치. 내가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주영 선생님 책은 아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서 사실 이 맞아요. 포인트들이 많아서 맞아요. 예전에 읽다가 배웠는데 제가 예전에 책 선물 제가 드렸죠. 네, 봤습니다. 제가 그 책은 너무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네. 그 책도 이런 루틴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어쨌든 그 루틴들이 이게 매일 하찮아 보여도 그게 쌓이다 보면 인생이 되고 그렇죠. 내가 된다. 그 어. 포인트를 믿고 사는 게 되게 알차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가 먹은 게 너라고. 아. 그러니까 네가 운동하고 있는 네가 이성기인 거고 뭐 제가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기 하면은 뭐 모델 어렸을 때 하다가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운동과 뭐 유튜브와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되게 근면성실한 사람. 근데 저는 쟤는 딱 니카시오 하면은 이러이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자기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죠. 자기다워야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쟤를 뭐라고 설명하지?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싫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잖아요. 그 명함 뒤에 숨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자꾸 자뻑이 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공황장애부터 되게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이 배우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배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거 요즘 시대에 이 명함을 뺐을 때 너는 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치, 맞아요. 그게 되게 세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모닝런이라도 돼야겠다. 또 맞아. 그런 걸로 저만의 이제 모닝런이라는 지금 브랜딩을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으로만 그렇지. 하다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모닝런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저와 함께 이 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 한 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그치. 이렇게 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들을 꾸준히 찾고 있기 때문에 저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모닝런 낭만 챌린지 방에서 열심히 또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지금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37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어딨어요? 시간이 여기 어딨어요? 있어요. 그래요? 한 40분 했나요, 그러면? 40분이 우리가 이제 오늘 카트라인인데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 책을 좀 빠르게 하고 요거 포인트대로 한 번씩 더해서 40분에서 오늘 첫 하니까 좀 보너스로 조금 더 한 조금 더 50분까지.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주영님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결국엔 이 사람의 마지막은 북한의 통일은 안 됐고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첫
첫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 이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김정일인가 그때 당시에가 김정일이 사람까지 보냈대요. 이 장례식을 위해서 사람까지 보낼 정도로 이 분을 존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하고 뭐 엄청난 사람이 회장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자택을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옛날 검소 그 근검 절약 뭐 구두가 막 10년 20년 낡아 있는 구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보면서 이게 우리가 또 막 거칠애가 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허례, 허식, 겉모습, 막 외모, 물론 외모가 깔끔해야 좋지 사람이. 그쵸. 지저분할 이유는 없지만 막 나한테 보이기 위한 것들, 뭐 브랜드,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걸로 나는 성공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 뭐 정주영 회장 그 고트님을 좀 톱파보면서 배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한 번 더 제 인생에 새겼는데 네. 그 배운 포인트가 또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많은 거를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이제 과시하는 순간 모두의 타겟이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나라에서 세무조사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 정도의 그렇지. 부가 있을 때 그렇죠. 과시를 하는 그렇겠죠. 순간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돈을 숨기죠. 제가 이제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숨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돈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허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잠깐만요. 카메라가 기기 과열로 스크린 3초 꺼진답니다. 네, 잠깐만. 자, 여러분. 지금 한참 말을 열을 올리다가 이 지금 액션캠의 단점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30분이 넘어가니까 과열로 마탱이가 좀 가서 우리가 열을 내니까 얘도 열을 내네. 네, 그래서 열이 동시에 오르는 바람에 잠깐 카메라 껐다가 약간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장례 정리를 한번 해서 네. 그러면 어차피 마무리돼서 이제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돌아가실 때 그 근면 아니 뭐지 청면 뭐라 그래? 그 청렴하신 그 검소하신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분들조차도 나대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과시하지 않고 맞아. 뭐지 구두를 막 몇십 년 동안 안 신으시고 TV도 옛날 TV를 갖고 계시고 카페트조차도 안 깔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저희가 배워야 될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라 해야 될까? 요즘에 많이 이제 비우는 식으로 영포티? 영포티. 영포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40대 세대가 옛날에 좀 부모님이 여유롭게 살던 세대였어. 그래서 엄청 유행도 민감했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엄청 그걸 과시하는 게 만약에 그때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런 정말 대단한 기업가들조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절약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왜 본받지 않아야 되냐고요. 그렇죠. 왜냐면 세상은 전부 과시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저도 뭐 올리지만 그쵸.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다 제가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세상은 다 자랑하라고. 그치. 자랑을 하면 그 순간 뭐 이렇게 기분도 좋고 사람들 축하도 받을 수 있지만 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더 멀리 봤을 때는 그런 자랑들이 결국에는 타겟팅이 된다. 그치. 그렇기 그치. 때문에 조금은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만 이게 차고 그다음에 나는 계속 꾸준히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 평이 그러니까 쟤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돈지랄 하지 않고 그렇죠. 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 근면성실하다 이게 옛날 사람 꼰대 같은 말 같지만 그렇지. 그게 지금도 좀 저는 맞는 맞는 말인 얘기예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정말 어릴 때 몰랐던 걸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다는 걸 맨날 느껴요. 저도 조금 정말 저는 소름 끼치게 느끼는 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어릴 때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공부를 잘하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반대합니다. 그래요? 저는 해요. 그리고 부모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을 듣지 마라가 제 철학입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우린 부모님의 삶을 대신 사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속담이나 이런 거에 저는 감동받는 게 되게 아니야 잘 들어봐. 공부를 하라는 거는 책도 있어. 아, 그치. 왜냐하면 책도 공부예요. 책을 안 읽는 애들이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게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의 일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한 번 읽으려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지. 저는 아예 안 했는데.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저랑 성기 씨는 특이한 케이스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저 이거는 뭐 제 의견이지만 뭐 다 삶의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 정답은 네. 없지. 그냥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바로 살아가는 건데. 비 오는 건가요? 비가 옵니다. 이 느끼는 바로 살아가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뭐 놀아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법적인 부분에서 부딪히지 그치. 않는 선에서 그치, 최대한 불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뭐 최대한 내가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고 안 오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문제야.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어릴 때. 죽을 때까지 처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은 모르겠어. 모르겠지. 우리가 다르게 살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한테가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조심해라. 뭐 해라. 너무 이거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저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반은 동감하고 반은 동감하지 않지만. 뭐야 나만 꼰대야. 근데 약간 저는 부모님 말을 듣지 말자라는 주의를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대한민국에 그건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치, 왜냐면 우리나라에 투영을 해. 맞아. 그 자기가 의사가 못 돼서 애를 의사시키려고. 그런 건 나쁘지. 그런 건 나쁘지. 그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까 이제 저도 이해했던 게 이제 우리 니카시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거는 얘기들은 들어야 된다는 그 시절에 거지. 좀 위인전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삶의 지혜가 생겨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났을 때 그런 전략을 좀 잘 짤 수 있는 또 이제 정주영 선생님처럼 우리 정주영 고트 선생님처럼 그렇죠.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왜냐면 정주영 선생님도 아버지 말 안 들은 거거든요. 되게 똘끼가 와 장난 아니었지. 아빠가 진짜 미안한데 저는 그 정도 했으면 농사 지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한데 3번을 네가 끌려 들어오고. 장남인데 좀 그래도 우리 가문에 그리고 집이 농사를 엄청 좀, 가난했잖아. 농사를 좀 네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주영은 알겠다고 또 끝까지 안 서울로 해. 쬐습니다. 끝까지 안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가 또 성기 씨랑 이게 형기 씨한테나 그러니까 우리랑 그러니까 모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또 엄청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것도 정말 얘기해 드려야 돼. 맞아. 이게 꼭 필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소름 끼쳤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루틴대로 살았고 이 기업을 이렇게 수많은 기업을 말도 안 되는 기업 막 건설도 건드리고 자동차 건드리고 뭐 도로도 막 깔고 막 북한에다가 소 갖다 주고 난리를 쳤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는 크리에이티브예요. 이게 자기의 이런 기업 정신은 절대로 그냥 돈 계산하고 회사만 끌고 나서 안 된다며 이분은 항상 뭐 음악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 뭐 미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가끔씩 근데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 포인트에서도 오늘 포인트란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책은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도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왜냐면은 본인 업에서 지지고 볶고 본인 일만 하다 보면은 이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예술이나 이런 문화 생활을 함에 통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또 생성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또 책을 이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또 읽어보실 읽어보세요, 거잖아요. 한번. 그러면은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는 그 순간의 아이디어들이 맞아요. 순간의 아이디어고 사실 이렇게 똘끼가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예술적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또 예술에서 많이 끌어온 게 되게 많았고 정말 창이 굉장히 말도 안 되잖아. 저거 해볼까?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은 항상 몽상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새 그림 피면 어떨까? 뭐 바퀴를 2개인데 4개를 달면 어떨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럼요. 거죠. 이 세상은 다 상상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핸드폰 이런 것도 다 상상이 처음에 그러니까. 있다가 만들어진 거고 맞아요. 우리는 날 수 있다라는 상상으로 비행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못할 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상
단계에서는 맞아. 누군가는 다 했던 길이잖아요. 했던 길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게 발전되고 새롭게 또 탄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근면, 성실, 무모하리만큼 도전해라. 그다음에 또 항상 실패해서 배운다. 배워라. 그리고 뭐 용기를 가져라. 그다음에 뭐 긍정적이어라. 밝아라. 항상 밝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예술적인 거를 놓치지 말라. 그거 포함 그 문화생활을 열심히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 문화생활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접목시켜서 자꾸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의 아이디어를 녹이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 다음이 나타날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이런 명사, 수식어 같은 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면 스스로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삶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자기를 돌아봤을 때 뭔가 후회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막 영상 너무 많잖아요. 막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포인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보고 산 사람들. 맞아요. 이게 많은데 그 영상이나 그런 말들을 우리는 늘 들으면서 맞아요. 우리 자신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저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꽉 쥐고 다 뭐 제대로 놓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유튜브도 하고 현실이 또 있으니까. 책도 보고 뭐 어쨌든 뭐 너무 몽상가는 될 수 없으니까 내 주어진 각자만의 다 삶이 있잖아. 그 그렇지. 삶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술의 영향을 좀 받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게 난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좀 하나를 보태자면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를 찾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창조해내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만들어내는 이런 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나 달리기를 할 때 만들어내는 맞아, 거나 맞아. 그러니까 우리 낭만이를 만들어낸 거나 좋아요. 약간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만든다. 만드는 거를 저는 좋아하니까 그 좋아함을 쫓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 또 니카시오 선생님까지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나 보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형태든 내 창작은 해야겠다. 그 창작이 누군가 봤을 때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뭐 퀄리티나 수준일지언정 자기만의 자존감이잖아. 그치.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했다는 거에 대한 자기만의 자기 역사잖아요. 이 자기만의 역사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 한 번밖에 못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인생을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자기를 만들 것이냐. 그치. 그거는 본인의 한순간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전부 다 여기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 그다음 또 우리도 요런 거를 절대 잊지 않고 조금 더 내 생활에 접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오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선기 씨나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배경에 살다가 우연찮게 만난 인연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희의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는 이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서로가 영향력을 서로 조금씩 주면서 좀 더 자기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이 책 여러분 뭐 책 우리 스폰 받은 거 없고요. 그냥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움을 통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련자이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수련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주영 선생님을 토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한번 쭉 설명하고 요 포인트들을 이제 한 번 더 좀 이제 본인들만의 생각을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알았어요. 액션캠이 30분이 지나면 열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가야 된다. 다음에는 30분씩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 니카시오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읽고 좀 뭐 느낀 점, 배운 포인트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 했던 내용들이에요. 일단 제가 없는 부분 추진력. 절대로 시간을 두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바로 실행하는 이런 실천력을 저는 너무너무 저도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도 강력 추천하며 또 제가 또 감동받았던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그 예술적인 그런 거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기억과도 머릿속에 갖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 스스로한테 약간 기특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단한 우리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기는 분들조차도 있구나 싶어서 여러분들도 자기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좋죠. 네. 그럼 자 여기 영상 앞에서 다짐하십시오. 뭘요? 어떤 걸 추진하실 건지. 저는요 열심히 왜냐면 진짜 추진 안 해. 아니 운동을 제가 이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달리기까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운동 주 몇 회를 열심히 하겠다.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못했거든요. 인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기다 다짐하면 또 할 수 제가 있잖아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격일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하겠습니다. 안 되죠. 매일- 5번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우리 대고트 정주영 고트 책을 읽고 지금 일주일에 3번 운동한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4번 할게요. 4번. 5번은 가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해보겠습니다. 5번. 네, 제가 알겠습니다. 틈틈이 한번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냐면 거의 일주일에 지변인간. 3번은 보거든요 카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좀 태도를 많이 제일 이 많은 포인트 중에 저는 태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 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을까? 이게 정주영 선생님도 우리 고투분도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뭐 일단 시작은 해지만 어쨌든 그 시작함에 있어서 전부 다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허투루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쵸, 뭐 맞아요. 사소한 거라도. 그 우리는 이제 말씀도 했어요. 허투루 하지 말라고.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24시간 또 그치. 꽉꽉 채워 쓰다 보면은 좀 이런 거는 힘 빼고 이런 거는 힘 주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 모든 게 100% 몰빵. 내가 볼 때 정주영 회장님은 ENFP야. 그게 뭐예요? MBTI, ENFP. FP가 뭐예요? F. 그러니까 감성이 있으면서 계획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질르는 P. 자기 그 느낌대로 가는 사람. 즉흥적이고. 그런 필이 또 이제 이제 제가 또 느낀 거는 그 태도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군가는 즉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뭔가 빅데이터로 움직이고 그럴 있었던 수 게 있어요.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포인트는 즉흥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해야 되는 그게 태도. 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걸 저도 느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도 절대 그 일을 창피하게 느끼지 마시고 그 태도를 잘 고수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고자 한 태도를 고수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주변에 귀인이나 알아주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그럼요. 세상은 돕는 거거든요.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누군가와 또 협력이 됐을 때 시너지가 맞아요. 또 우리 맞아요. 니카시오랑 같이 하는 것처럼 맞아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옆에서 예. 도와주는 것밖에는 없는 협업이에요, 것 같아요. 협업. 맞아요. 정주영 선생도 고트님도 어쨌든 협업을 통해서 아니 저렇게 그 만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옆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예. 정주영 선생님도. 그래서 다음 클래스가 그런 거였어요. 그 이제 책임감. 이 사람 사람이 내가 잘못되면 내가 음. 좀 뭔가 나태해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밥 굶는다. 그치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 이런 거 안 좋아했대요. 형이라고. 맞아요. 예, 약간 형 느낌. 큰형 느낌으로 우리 새끼들 밥 굶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직장인들을 뭔가 그 집까지 가서 이렇게 생활 맞아, 환경을 맞아. 다 보고 맞아. 전부 맞아, 이렇게 맞아. 리뉴얼 해줘서 일만 열심히 할 수 맞아요. 있게 오히려 기계화 시켰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는 친구들이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하고 맞아. 엄청 쪼이고 그리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정주영 회장 어떤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진짜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아무것도 것처럼.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태도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거 이제 장례 정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코너가 이제 좀 예를 들면 뭔가 그런 구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호를 내가 이걸 방송을 하면서도 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어떤 구호가 좋을지를 생각했는데 딱히 떠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니카시오
모닝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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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그래요. 끝내시죠. 뭐 좋아요. 크로스로 이렇게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니카시오 이러면은 그러면 니카시오. 그러면 모닝런 하고 이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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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녕 이걸로 오케이, 끝내시죠. 좋아요, 자, 좋아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자, 네, 저부터 자, 할까요? 예, 준비 시작. 니카시오. 모닝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안녕. 안녕. 자, 여러분 다음 화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예술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매달 말일이나 매달 초에 월에 한 번씩 올라갈 텐데 그때 이번에는 반고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고우 선생도 우리가 정주영 선생님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미지와 그 책에서 나온 또 이미지가 다를 거란 말이죠.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엑기스를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소통하려면 뭐죠? 고우 선생님의 그 책들을 좀 보고 고우에 대해서 좀 영감 받아 오시면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다음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정주영에 대해서 정주영 고트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컨텐츠를 6컨텐츠를 했을 때 많은 댓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힘내서 또 매달 재밌게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첫 화기 때문에 말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그리고 달리기 열심히 하세요. 쓱.